안녕하세요. 포유 한율연구소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국내 정시 환경 그리고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 것이 좋은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대화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2022년은 전반적으로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죠. 그리고 대부분 이제 성장주 주식 중심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대부분 투자 손실 발생했을 거예요. 최근에 2차 전지가 마지막으로 성장 주식으로 한때 분위기를 탔는데 2차 전지 관련 주식마저도 이제는 2023년 초부터 좀 어려움에 직면할 거라고 봅니다. 이유는 국내적인 요인도 있고 해외적인 요인도 있는데 우선은 외부 환경을 우선 보고자 합니다. 2023년에는 경기 불황 속에 금리가 고공행진할 거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하에 대해서는 2023년에는 없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또 2023년에도 임금 인상 때문에 물가는 어느 정도는 고공행진이 지속될 거다. 그리고 또 한계 기업들도 미국도 많죠. 특히 기술주 쪽은 나스닥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나스닥도 우량 기업이 있고 비우량 기업이 있겠죠. 그러니까 그쪽은 부채 비율이 많으면 금리가 올라가면 상당히 어렵죠. 더군다나 신용 등급이 떨어져 버리면 미국도 기준금리로 접근하면 안 돼요. 시장금리가 중요한데 시장금리가 10년물은 그렇게 국채 경우에는 높지 않지만은 회사채는 대부분 3년이 대부분이죠. 더군다나 이제 신용도가 낮은 기업은 장기채 발행 자체가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금리가 공공행진한다면 이제 성장 주식들은 좀 어렵겠죠. 미국 환경도 그렇고 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 시장금리는 고공행진을 해요. 한국은행이 설사 기준금리를 인하한다 하더라도 시장금리는 공공행진한다는 거죠. 앞 시간에도 예를 들었지만은 롯데건설이 롯데재벌그룹인데 한때 조달금리가 20%까지 올라갔죠. 그러니까 기준금리는 4%도 안 되는데 실제 그런 기업들, 한계 기업들이라고 봐야죠. 그런 기업들의 금리는 막 20%씩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내년에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가 외부 환경 때문에라도 금리가 기준금리를 보면 안 되고 시장금리를 좀 더 원래보다 중시해야 하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즉 기업의 리스크가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내년에 지속될 거다. 부동산 시장은 중국도 내년에는 어려울 가능성이 크고요. 한국도 마찬가지지만은 그 다음에 중국은 뒤늦게 또 코로나 규제를 하다가 그러니까 집에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그런 정책을 펴다가 국민들이 그대로 나서니까 이제 코로나를 좀 이제 적극적으로 규제 안 하고 조금 소극적으로 접근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뒤늦게 코로나가 확산되죠. 이 또한 중국 경제 불확실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는 요인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국은 중국에 대한 의존도도 높지만은 중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국가, 아시아, 유럽도 그런 국가 많죠. 그러니까 그쪽에 대한 수출이 어려울 거다. 그리고 수출 마진율도 떨어질 거다. 대기업들이 그런 게 많겠죠. 그러다 보면 이제 가게와 또 기업 모두가 소비도 어렵겠죠.
거기다가 장기간 부동산에 올인했죠.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가계부채와 관련된 기업, 또 부동산과 관련된 기업, 금융회사도 대표적이죠. 건설회사는 물론 또 그 관련 기업, 건설회사에 각종 기자재를 납품하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이 상당히 있을 테니까요. 왜냐하면 부동산 경기가 약 한 7년 동안 호황을 누렸기 때문에 그런 기업이 많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기업들이 내년에는 굉장히 어려울 거다. 그러니까 부도위기에 몰리는 기업도 적지 않을 거다. 거기다가 고객예탁금이 이제 많이 감소를 했는데, 고객예탁금 감소보다 더 지금 정시의 악재는 돈이 돌지 않는 거예요. 돈이 돌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경기가 불황이니까 예탁금이 감소하는 것도 있지만은, 지난해와 올해 이제 대부분 투자자들이 성장주에 다 희생됐죠. 메타버스 관련 주식, NFT 관련 주식, 2차전지 관련 주식들, 다수가 이제 2차전지 관련 주식이가 최근 한 1, 2개월 반짝 올랐지만은 또 희생자가 생기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돈이 그거 다 묶여버린다는 거죠. 거기다 가상자산에 다 걸려들었고, 부동산에 걸려들었고, 그래서 돈이 없는 거다라는 거죠. 정시에 들어갈 돈이 없다. 그리고 정권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성장주 중에서 다수는 성장성이 확인이 안 돼요. 근데 성장성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주당 순이익을 보면 알아요. 주당 순이익이 3,000원도 안 되는 주식이 막 10만원, 20만원 간다든지, 주당 순이익이 5,000원도 되지 않는 주식이 40만원, 50만원 간다든지, 그거는 성장성 확인 안 된다는 얘기예요. 성장성이 있다 하면 주당 순이익이 증가해야 돼요. 근데 2만원 이상 그 주가가 지금 현 시점에서 2만원 이상 주식이 PR이 10배 이상이면, 지금 평균이 10배니까 그거는 사실상 성장주라고 보기 힘들어요. 주가가 아주 1,000원, 2,000원으로 낮아가지고 예? 성장성이 있어가지고 주당 순이익이 한 2,000원, 3,000원 늘어나면 그거는 성장주죠. 그런데 보통 다수 기업이 그 주당 순이익이 3,000원, 4,000원인데 성장주라고 하면서 주당 이익이 4,000원 미만이면 그게 어떻게 성장주입니까? 그냥 평범한 주식 중에서도 한참 뒤떨어지는 주식이죠. 그냥 무늬만 성장주라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하면 또 다른 이유로 전체 상장기업의 50% 이상이 한계기업이에요. 그 얘기는 성장주 중에서 다수는 무늬만 성장주다. 왜냐하면 전체 기업에 전통적인 주식이 많거든요. 식품주라든지 어복주라든지 이런 주식들이 많기 때문에 50%가 한계기업이라는 얘기가, 대부분 정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성장률은 한계기업이 많아요. 그런 기업들은 내년에 부도 위험이 있거나 또 신용 등급이 떨어지면서 금리가 급등해버리면 신용도는 더 떨어지고 금리는 더 올라가죠. 그러면 부도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은 성장주가 많다. 즉 정권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성장주 중에서는 부도위기에 직면하거나 신용등급이 추락하는 성장주식이 많을 거다. 사실상 성장주식이 아닌데 정권 전문가들이 성장주라고 추천한 거죠. 그러면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가치주는 많지 않아요. 가치주는 어떻게 하느냐? 우선은 그 PR이 낮아야 돼요. 주가도 높아야 돼요. 최소한 주가가 2만원이 이상이어야 되고,
그 다음에 PER이 주가 수익률이죠. 결국 주당 순이익하고 관계되어 있는데 주당 순이익이 3,000원은 돼야 된다. 3,000원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래야 그 가치주라고 할 수가 있고, 또 하나는 성장주라고 할 수 있고, 또 부도 위험이 낳는 거죠. 그 대신 주가도 낮아야 된다는 거죠. 주가가 예를 들어서 40만원 정도 되고 주당 순이익이 4,000원도 안 되면 그거는 거품주지 성장주는 아니다. 무늬만 성장주다. 그것도 이름만 성장주지 거품 주식이라는 표현이 더 맞다. 그래서 자본금 규모도 좀 가능한, 왜냐면 고객의 탁금이 줄고 돈이 돌지 않으니까 자본금 규모도 좀 작은 것이 좋겠다. 그러면서 탄탄한 기업, 즉 주가가 2만원 이상이어야 된다. 왜 2만원 이상이어야 되느냐면 부도 위험은 없어야 되고 또 주가 수익률이 낮으니까, 즉 이익도 어느 정도는 수반된다는 거죠. 그래야 가치 주죠. 그 다음에 PBR도 1 이하라야 된다. 왜 PBR 1 이하라야 되느냐 하면 대차대조표상 자산이 그 부동산이나 유가증권 등은 그 경기가 불황이 되면 가격이 내리거든요. 그러면 그 공인회사가 작성한 대차대조표를 가지고 접근하면 그 실패할 확률이 높다. 공인회계사가 산출한 대차대조표는 자산 가격이 높는데 실제는 자산 가격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주택을 가졌는데 그 주택 가격이 50% 떨어지면 주당 순 자산 가격이 툭 떨어지죠. 채권도 마찬가지죠. A급 채권이라고 사두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트리플 B로 추락해 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따져 가지고 가치주를 선발해야 된다. 그러니까 가치주 선발이 그렇게 선택이 어렵지 않다. 왜냐하면 우선은 주당 순 자산이 1 이하에서 고르려고 하면 PBR입니다. 1 이하에서 고르려고 하면 그래 많지 않고요. 그 다음에 2만원 이상 또 PER이 또 한 5, 6배 이하 여기서 고른다면 얼마든지 압축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그저 한 100개 이하로 나올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예탁금도 적고 불황이고 이럴 때 그래도 주식형 펀드에 돈은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자금이 집중될 것이다. 즉 선택과 집중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선택 요령은 가치주인데 굳이 성장성도 같이 도모한다면 4차 관련 기업 중에서 AI 쪽이 이제 인건비가 자꾸 높으니까 AI 쪽으로 고른다면 그 중에서 앞에서 얘기한 자본금도 작고 2만원 이상이고 PR이 6배 이하고 주당 순자산은 순이익이죠. 주당 순이익은 3,000원 이상. 그런 쪽에서 골라가지고 투자한다면 내년에 정시가 좋지 않더라도 수익률이 기대할 수 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하튼 내년에도 성투 바랍니다. 포유환율연구소도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위해서 내년에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내년에는 시간이 올해보다는 많지 않을 것 같다라는 양해를 구하면서 오늘 여러분과 대화를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